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우리 조선 후반부 후기 부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후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파트를 이론으로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 그 부분의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모아서 24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연표해서 고르는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고요.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죠. 이거는 연도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사건의 앞뒤 관계를 좀 배치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송중길이 아래였다. 적초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다. 지금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둘째부터는 서자다. 둘째 아들은 비록 왕통을 계승하였더라도 그를 위해서 3년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었어도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아들 왕통 3년복 여기서 이거 예속 논쟁이네 하는 건 이미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예속 논쟁인데 현종 시기에 효종하고 효종비가 죽어서 2번 정도 예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허목이 상소하였다. 남인의 허목이 상소를 했는데 장자를 위해 3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위로 쳐서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첫째 아들이 죽어서 적초소생의 둘째를 세우는 것도 역시 장자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 둘째 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이게 이제 왕통을 이었으면 장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장자가 죽었을 때처럼 상복을 입자라는 얘기겠죠. 예속은 2번 일어납니다.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일종의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아들의 상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효종이 죽었을 때인 예송 1차네요. 1차 예송에, 기해 예송에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종 때 일어나는 거고요. 현종 시기에 앞서서 효종이란 사람이 있었고 효종 죽고 현종이 왕이 되고 뒤에 숙종이 나오는 구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난 여기 앞에 부분은 다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태정태세 외우면 이럴 때 조금 편한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 명선, 광인, 효, 현, 숙경영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자 인조반정 뒤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숙종보다는 앞선 시기로 나와야겠죠. 환국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숙종 시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뒤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4번밖에 없겠네요. 사이에 효종과 현종이 아마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써가면서 푸세요. 그리고 태정태세 암기하고 있으면은 좀 쭉 늘어놓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겠다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1번에 4번으로 문제 답 찾았고요. 2번 볼게요. 2번.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것도 요 사이를 지금 찾는 건데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는데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허적이 이미 사약을 받아서 죽었대요. 허적과 허견이란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모반 사실이 어쩌고 나오는 거 보니까 허적은 남인이고요. 이 허적의 서자가 허견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요거 숙종 임금 때고요. 숙종 임금 때 남인이었던 허적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비화가 되면서 처단을 하게 되는 첫 번째 환국이 일어났었던 시점입니다. 이거 숙종 때 처음에 일어났었던 경신환국 얘기고요. 첫 번째로 일어났었던 환국이에요. 왜냐면 예송 논쟁이 이전에 2번 일어나는데 2번째 예송이 있었을 때 남인이 승기를 조금 잡거든요. 허적으로 대표되는 남인이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숙종이란 임금이 등극을 해요. 그래서 남인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가 요런 몇 가지의 사건을 거쳐서 허적이 처단이 됩니다. 남인이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남인이 몰락하게 되는 첫 번째 환국이 경신환국으로 일어나게 되고 나를 보겠습니다. 임금이 명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중전이 복위했대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겠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도리이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고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장희빈이네요. 다만 세자가 조속으로 문안하는 것은 폐하지 말라. 뭔가 장희빈이 왕비였다가 다시 내려가고 인현 왕후가 복귀를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장희빈이 다시 희빈 자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갑술황국이에요. 요런 식으로 갑술황국으로 남인이 또 꼬꾸라지고 서인이 다시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남인, 서인, 남인으로 아마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갑술황국과 이거 마지막 환국이에요. 첫 번째 환국이었던 경신환국과 여기 장희빈이 다시 내려가는 요 갑술황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사이에 많은 일이 있죠. 많은 일 중에 또 하나가 장희빈이 왕비로 등극하는 장면이 있지 않겠어요?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장혜빈이 등극하는 장면이 좀 나오게 될 건데 그 시기로 해당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는 건 명종시기니까 이거보다 가보다 이전이에요. 가보다 이전이고요.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이 사람은 인현왕후 쪽의 서인인데 장희빈 소생의 경종을 원자로 책봉하는 걸 반대하다가 유배를 가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이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고 장희빈은 왕비가 되고 인현왕후 쫓겨났다가 지금 나에 해당하는 건 다시 왕비가 돌아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순서상으로는 2번이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되겠죠.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는 거는 이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가보다 이전이고요. 정유립의 모반 사건 기축옥사 선조 때 일이니까 이것도 앞선 일이에요.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이 되는 건 영조 때인데 숙종의 아들이 영조니까 이거는 나의 뒷시기가 되겠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번으로 찾아줬고요. 2번에 2번.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립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 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서슬퍼렇게 송시열을 내쫓고 있는 장면인데 요거 뒤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장희빈 소생의 아들을 원자 책봉하는 거 반대하다가 환국이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이거 기사환국 때 얘기죠. 장희빈은 왕비가 되고 인현왕후 쫓겨나고 송시열도 사약을 받으면서 마무리되는 요 사건들. 자, 그러면 이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공신책봉의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난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는 거 한참 앞선 시대 문제죠. 인조 시기 또 일이잖아요. 요거 아닙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거 선조 시기 일이잖아요. 요것도 아니네요. 뒤에 나올 수가 없죠.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남인이 대거 축출되는 거는 기사황국 이전의 첫 번째 경신황국의 일이죠. 이후에 나올 수가 없고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북인이 나오는 거 광해군 때 얘기잖아요. 이것도 아니네요.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 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확하게 연결되는 사건 5번밖에 없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뭐 여기 초상화만 봐도 사실 나와요. 지금 탕평군주라고 나오고 뭐 균역법 나오고 여기 청계천 준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어진만 봐도 이 사람 영조다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자,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둔 거는 세종이죠. 이건 세종.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한다. 이거는 류성룡의 건의로 선조 때 하는 거죠. 임진왜란 도중에. 속대전을 편찬을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 이게 영조가 하는 일이죠. 3번이네요. 3번이 답이고요.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계범을 편찬하는 거는 성종이 하는 일입니다. 성종, 조선 전기임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는 거는 이 사람의 손자인 정조가 하는 겁니다. 정조.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 대전통편. 왕이 말하기를
속전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선왕의 명령으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속전이라고 하는 힌트가 또 있어요. 이 속전이 속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왕의 명령으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다. 이거 만들고 나서도 바뀐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책을 편찬을 하자. 바뀐 것들 싹 모아서. 네, 이 사람 정조입니다. 한번 법전이나 이런 거 정리를 앞서서 영조가 했는데 영조 시기에 요거 이후에도 바뀐 게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정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겁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다. 대표적인 정조의 활동 중에 하나죠. 1번이 답입니다. 홍경래 등이 봉기해서 정주성을 점령한다. 홍경래의 난인데 이거 순조 시기에 일어나고요.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속 논쟁이 전개되는 거는 현종 때입니다. 현종.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다. 이거 영조 시기의 일이고요.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 북벌을 꿈꿨던 효종이 키웠던 군대로 했었던 일이죠. 효종. 실제 북벌에 쓰진 못했지만 그래서 정조 시기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초계 문신제.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일 우리 조가 발표할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19세기 초에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결정적인 힌트고 한때는 청천과 이북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정주성에서 광군에 진압되었습니다. 서북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다.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맞는 거는 1번이었죠. 몰락한 양반 출신의 홍경래와 우군 측이 주도를 했고요.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이모군란 등등 뒤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이모군란이랑 이거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 거.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는 거 이모군란.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파트 뒤쪽에 나와요. 보구간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던 거 동학농민운동이고요.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보다 한참 나중에 한 50년 뒤에 있었던 진주에서 발생한 임술 농민봉기죠. 이거는 6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7번 올라갈게요. 7번.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진주, 백낙신 사건 힌트가 다 나오고 있어요.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에 잘 위무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박규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보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라. 네, 이거 진주에서 있어왔던 임술 농민봉기죠. 임술 농민봉기고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철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된다. 이거 이모군란 그리고 뭐 갑신정변 이렇게 해당하는 거겠죠. 뒤식이 나오는 거고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돼요. 이렇게 해서 박규수를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요놈이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삼종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성공하진 못했지만은 결국 4개월 뒤에 또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이게 설치가 되는 계기로 작용은 합니다.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거는 홍경래의 난이었죠. 이거보다 50년 전에 일어나는 거.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됐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중에서도 2차에 해당하는 거고요.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일제강점기로 근접하게 가는 시점에 우리가 일본으로 미국 수출을 하게 되면서 개항하고 나서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2번. 자, 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사학죄인 황사영은 사족으로서 사술의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이다. 의금부에서 체포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했는데 의금부에서 체포했다면 거의 반역죄, 강상죄, 굉장한 중죄인이에요. 상복을 입고 성명을 바꾸거나 토굴에 숨어서 종적을 감춘 지 반년이 지났다. 포청에서 은밀히 염탐해서 지금이야 제천 땅에서 붙잡았다. 그의 문서를 수색하던 중에 백서를 찾았는데 장차 북경의 천주당에 전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거 유명한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북경에다가 이걸 보내서 지금 조선 땅에서 이 천주교 신자들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군대를 요청하는 백서였어요. 이게 사실 의금부에서 다루는 이유기도 한데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사실 나라를 팔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했으니까. 자, 요게 일어났었던 시점이 언제냐 이건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해 박해가 있고 그리고 신유 박해가 있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데 신유 박해랑 연결해서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두 개 박해가 따다닥 일어난단 말이에요. 1801년쯤에 순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 황사영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었던 거에 황사영이 이런 식으로 도망 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거니까 실제로 시기를 찾아주면은 여기 홍경래에 난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순조가 등극했었던 여기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3번으로 이 시기를 찾아주시면 되고 박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었던 시기들이 조금 바짝 붙어 있는데 신해 박해하고 신유 박해는 서로 앞뒤 관계가 조금 연결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요 시기와 상태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연결해서 봐주시고 정조에서 순조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천주교 박해가 심해집니다. 왜냐면 정조를 따랐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정조가 죽고 나면은 다시 꼬꾸라지게 되면서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는 과정에서 천주교라고 하는 걸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천주교 탄압과 박해가 진행이 됩니다. 8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역사 속 직업의 세계,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선해청 등에서 힌트, 공가를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서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기일에 맞춰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이 사람은 공인이죠. 공인. 공인이 등장한 배경, 관수관급제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 토지, 녹봉으로 줬었던 토지제도 관련된 건데 상관없죠.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된 건 심지어 고려시대고요. 근대적인 상회사인 대동상회가 설립되는 거는 공인이 등장하고 한참 뒤에 진짜 근대 시기의 일입니다. 이거의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시기가 안 맞습니다.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등장하죠. 대동법이랑 공인은 그냥 짝꿍이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짝꿍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정조가 신해 통공하면서 했던 얘기니까 공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에 대한 설명으로 배경으로는 4번을 찍어줄 수가 있고 자 2번 볼게요. 2번 밑줄 그은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왕께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거 균역법이죠. 영조가 있었던 균역법인데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감면으로 인해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다고 하더라. 자, 그거 뭔지 찾을게요.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바로 나오네요. 1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결작과 선무 군관포가 있었죠? 1번이 답이겠고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과세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 만들었던 공법이에요. 공법.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이 시행되는 건 고구려 을파소가 제안했었던 빈민구휼제도 진짜 진대법이고요. 수신전, 휴량정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는 거는 세조가 했었던 직전법입니다. 직전법.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했었던 것 심지어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균역법 설명으로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1번. 3번. 밑줄 그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시로 만나는 한국사. 이현과 종로 그리고 칠패는 이현.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히네. 온갖 재화가 이익을 쫓아 수레가 끊임이 없네.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물건이 모인다. 이것은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다.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기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전기겠어요? 후기겠어요? 이거 후기겠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상공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의 시장의 모습인데 자, 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백성들에게 정전이 지급되는 거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서경에 관영상점이 설치되었다. 서경이라고 나오는 거 이제 고려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지점. 건원중보 고려시대, 병란도 고려시대,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는 거. 이게 답이 되겠죠? 요거 조선시대 후반에 나오는 거 5번이네요. 5번. 4번 볼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량으로 외관을 이전하는 거 결정했다.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허하였다. 두모포 외관은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새로 지은 외관으로 기유 약조 이후에 일본과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나 두모포 외관이 협소하다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외인들의 잦은 요청이 있어서 마침내 오늘 초량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네, 여기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기유약조 이후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조선시대 후반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 주조되는 거 고려시대. 솔빈부의 말이 나오는 거 발해죠. 담배, 고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네요. 조선시대 후반에.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얘기죠. 신라 얘기니까. 자,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기 정도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아니고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볼게요. 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에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나 말 속에 섞여들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하였다. 되돌아올 때는 수리를 일부러 천천히 가게 하고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해서 거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 후시라고 한다. 조선시대 후반에 활동했었던 사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책문에서 진행이 됐었던 이제 공식적인 무역이 있고 비공식적인 무역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반의 내용이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조선 후반에 볼 수 있죠. 병란도에서 교역하는 송나라 상인. 이거는 고려시대 거잖아요. 병란도니까.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후반부 맞고 조선 후기.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대동법으로 인해서 생겨난 조선 후반의 특징.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전문 광산 경영인 등장하는 거 조선시대 후반 특징 맞습니다. 혼자 고려시대 들어가 있는 2번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 말해볼까요? 개성상인인 땡땡은 사계치보법이라는 회계법을 고안했어요. 개성상인이래요. 송상입니다. 송상. 그리고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국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고 불린다. 경강상인. 그래서 강상이에요. 경강상인. 자,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송상. 해상 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이거 보부상이에요. 보부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송상.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요거 맞네요. 2번이 답이고 책문 후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경강상인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지는 않죠. 책문 후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강상인은. 그리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경강상인으로 금난 정권을 행사해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이거는 시전상인들이죠. 시전상인들. 권한을 갖고 있었던 시전상인들. 그리고 가나 둘 다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나오는데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하고 둘 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평안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시기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죠. 정답은 2번으로 맞는 설명, 송상 설명 찾아주시면 되고. 자, 7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것 출시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 행적기인데 위학 문학이 크게 발달하는 거에 크게 기여를 했다.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를 조직하는 등의 문예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책의 서문에는 이 항에 묻혀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중인들이죠. 중인들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거 노비예요. 노비.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 거 노비. 이것도 노비.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서 수공업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거 수공업에 종사하는 일반 상민이겠죠? 아닙니다.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양인인데 진짜 신량역천 양인이에요.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여기 운동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이거에 자신들의 어떤 거를 조금 올리려고 차별을 철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5번이 맞는 답이네요. 5번. 여기 요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소청운동이라고 같이 기억 좀 해줄게요. 소청운동. 그래서 뭐 소청운동, 통청운동 이런 걸 통해서 관직의 진출의 제한을 없애고 나중에는 우리들이 올라가는 거에 한계점도 없애달라고 이런 요구를 또 하기도 하죠. 그런 걸로 나오는 거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을축년에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 이것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양첩소생은 손자대에 가서 허용하고 천첩소생은 증손대에 가서 허용하며 첩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서얼입니다. 서얼. 서얼일인데 일종의 서자들, 첩의 자식들인데 자, 서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리는 거는 백정입니다. 아니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수차례 통청운동을 전개했죠. 니은이 없는 것도 지워버릴게요.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이 됐죠. 서얼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답은 3번이고요. 차별철폐를 위해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서 하는 거는 백정이에요. 백정. 그래서 요거 아니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1번 볼게요. 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곡집, 이거 힌트, 하곡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 이 책은 땡땡땡의 글을 모아 펴낸 문집이다. 쭉 보니까 주자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또한 지행을 둘로 구별하는 것은 물욕에 가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지와 행은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박세채 윤중과의 교류를 통해 심화되었다. 뭔가 이전에 있었던 성리학이랑 다른 것 같죠? 네, 요거는 양명학을 연구하고 학파를 구성했었던 하곡 정제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었죠?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수양대군 때문에 축출되는 거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네요.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는 거 신숙주.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용되는 거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죠.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요게 정제주가 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고 성학 지별을 저술해서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는 거는 율곡 이이가 하는 겁니다. 자, 1번에 4번으로 찾으면 되고 2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 사람이 낙향을 해서 학문 연구에 전념했었던 전라북도 부안군 반계서당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반계수록을 저술하였습니다. 반계 유형원이네요. 유형원.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는 거는 유형원이 아니죠. 정조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뭐 플러스로 서이수란 사람도 있고요. 아니고 동국지리지를 저술해서 사만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이거는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 홍대용이 하는 거죠. 연행사를 따라서 청에 다녀오고 나서 열하일기를 쓰는 거는 박지원이 하는 거예요.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균전론을 주장했었죠. 5번입니다. 5번. 요게 유형원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에 5번이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3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하기를 저술한 저는 청해 문물 도입과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제가, 초정 박제가 경세유표를 저술을 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약용이네요. 자, 맞는 거 설명 골라볼게요.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박제가 설명,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하는 거는 정상기입니다. 정상기.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는 거는 박제가가 아니고 이익입니다. 성우 이익이 하는 거죠. 3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는 정혜경이 아니고 홍대용이죠. 홍대용. 여전론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공독 경장을
경작을 주장하죠. 요게 정약용 거네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거는 정제두가 하는 일입니다. 3번에 4번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네요. 자,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의 조예가 깊어서 기존에 혼천이를 개량을 한 사람이고 그의 학문은 담헌서로 정리돼서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담헌,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홍대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기기도설 참고해서 거중기 설계하는 거 정약용, 자동 15장치를 갖춘 자경론 제작하는 거 장영실, 사상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험 편찬하는 거 이재마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율을 저술하는 거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 1번으로 홍대용의 업적,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경매 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화해서 만든 대동여 지도겠죠. 대동여 지도.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한다. 대동여 지도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이거는 정상기가 동국지도에서 하는 거죠.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는 게 22첩의 목판본이라서 그래요.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되게 크게 중화주의를 상징하는 게 있고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란 책이 있죠? 요거 아니고 전국의 지리정보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인 사실을 병기했다. 이거는 조선팔도 고금총람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대동여지도 관련된 설명으로 2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5번에 2번.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밑줄 그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이 시기 소설책 세 책가가 있고 전기수가 인기를 끌었대요. 조선시대 후기겠죠. 후기. 자, 옳은 거 고를게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지금도 있잖아요. 탑골공원에 있죠. 이거는 조선 전기에 세조 시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 전기네요. 전기. 인왕제색도 등 진경산 수화가 그려졌죠. 후반에. 2번이 답인데 주자소가 설치돼가지고 개미자가 주조되는 거는 태종 때기 때문에 조선 전기고요.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하는 거 15세기니까 조선 전기입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는 건 고려시대니까 해당 사항 없고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7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의 명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래요. 그리고 쭉 보니까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중일 때 사지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이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와의 일치를 추구했었던 조선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거 아마 전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었죠.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세한도죠. 세한도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겸재정선에 인왕제색도가 있고요. 강세왕의 영통동구도가 있고 앙견의 목류도원도가 있고요. 신윤복의 월화정인이 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 제258호인 이 자기는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이 되었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코발트면은 블루톤이에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선 전기부터 생산이 돼서 후기에 널리 보급이 됐대요. 조선시대 도자기라면 아무래도 백자인데 여기다가 파란색 안료를 썼다면 청아백자입니다. 힐끗 봐도 청아백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4번이겠죠? 4번. 이거 1번은 분청사기, 2번은 정병인데 청동으로 만든 정병이 되겠고 나머지 두 점은 다 고려청자죠. 상감청자랑 순청자가 있어서 다 고려시대 거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청아백자 조선시대 거는 4번으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24문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에 다양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약한 파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만 풀어서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모아서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실제 한 회차를 오롯이 정해진 시간 안에 풀고 어디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뒤쪽에 문화사 파트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을 수 있어요. 사회, 경제, 문화는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셔야 좀 문제 풀이에 용이합니다. 여기서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